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평 마을방송 클래식 엿보기 자갈입니다. 아직도 꿈꾸는 여자 한성순입니다. 아니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네. 너무 저는 행복해요. 네. 네. 저도 덕분에 공부라는 공부 중에 이렇게 공부를 집중적으로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작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면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고 옵니다. 클래식은 제가 집중적으로 들었던 거는 여고 시절 외에는 집중적으로 듣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한껏 물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 그 아주 반가운 소식이에요. 클래식을 듣다 네.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좀 고민이 된다거나 네. 막 걱정이 뭐가 쌓였다거나 네. 막 등등 이런 경우에는 그냥 좋아하는 곡 하나 틀어놓고 왔다 갔다 네. 뭐 집안일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또 그 음악이 다 끝났어. 그럼 얼른 또 다시 플레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친해지는 것 같고 또 흥얼거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클래식 가까이 하다 보니까 뭔가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고 내가 좀 더 올라간다 그럴까요? 어떻든 그래서 좋아요. 이게. 네. 네. 저도 덕분에 그냥 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엿들으면서 엿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네. 풍부해지고 있는데요. 요즘은 그동안 계속 쇼팽에 대해서 계속 들었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네. 오늘부터는 또 새로운 분을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되니까 네. 제가 또 그 남자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젯밤에는 잠깐 또 새로운 남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네. 준비를 했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루드비 반 베토벤. 네. 베토벤. 네, 우리 베토벤 많이 들어봤죠. 네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뭐 악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음악의 아예 성인이라 해서 그 베토벤에 대해서 오늘은 또 간단하게. 천재를 만나러 가는 방송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베토벤에 대해서 첫날이니까 좀 네. 가볍게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베토벤도 역시 이제 그 할아버지도 그 음악했던 분이고, 아하. 아버지 역시 음악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좀 피지 못했던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베토벤 아버지가 베토벤이 어렸을 적에 소질이 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됐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뭐 음악했던 아버지니까 알겠지 이제 뭐 피아노를 쳐본다든가 하면 그렇겠네요. 그래갖고 그 아버지가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대요. 그래서 뭐 4살 때부터 네. 아예 방에 가둬놓고 그 문 밖에 나오지도 못하게 해놓고 네. 훈련을 그렇게 시켰대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베토벤이 약간 그 인상도 고집스럽고 왠지 네. 약간 개팍한 듯한 그런 걸 또 느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네. 그야말로 진짜 방에서 너는 피아노만 쳐라 하고 와. 했었으니 그게 어떻게 됐겠냐고. 그게 좋게 생각하면 좋지만 네. 또 어떤 면에서는 그 한창 뛰어놀고 해야 할 나이에 그러니까요. 이제 양면성이 있는 거죠. 4살 때라고 생각하면 그때 피아노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건반은 있는 건가요? 그래서 누군 그래요. 그래서 그 베토벤이 그 개팍한 성격이 그때부터 벌써 자라났다. 약간 반항적인 네네. 그런 것들이 욕구가 말은 못하고 불만이었으니까. 있었다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물론 그렇게 해서 또 악성이라는 그 칭호까지 얻기도 하죠. 그게. 네네네.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로만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고 또 그런 아버지가 있었음으로 해서 또 그런 베토벤이 생기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모차르트 같이 좀 한번 키워봐야겠다. 그런 욕심이 있었던 거죠. 해외 유럽을 다니면서 그렇죠. 또 수입도 없고 막 이제 일종의 이제 일말은 그런 생각도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어떻든 그 뭐 다 똑같진 않잖아요. 예술가들이. 그렇죠. 다 똑같진 않아서 어쨌든 이제 어렸을 적에는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리고 또 이 베토벤이 이제 아버지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술을 또 많이 먹었나 봐요. 아버지가. 아버님이. 술을 먹고 뭐 그랬겠지. 우리 일반 가정에 뭐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아들한테 또 뭐 약간 이제 그런 것도 가했지 않았을까 등등. 그리고 또 베토벤이 장남으로 태어났대요. 성격도 그런 데다가 또 아버지는 또 경제력이 좀 없는 데다가 네. 또 큰 힘이 됐던 엄마는 또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가장 아닌 가장으로 이 베토벤이 성장을 했대요. 네. 남동생이 둘이 있고. 네네. 이렇게 해서 성장 과정은 이렇게 되는데
어떻든 이 시대에 그때 이 시대적으로는 모든 예술가들이 어떤 네. 귀족이나 어떤 왕궁에 소속돼서 음악을 했다는 거죠. 네. 귀족들이 뭐 무슨 음악을 이제 의뢰를 하면 거기에 맞게끔 네. 이제 곡을 작곡을 해주고 했었는데 그 시대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베토벤이 거기서 나오게 되죠. 아, 신분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신분의 수준이요? 네. 글쎄 그때는 뭐 음악가들이 거의 다 귀족들랑 같이 네. 그러니까 귀족들이 지원 하에 하에. 경제적인 지원 하에 내가 이제 생활을 하고 작곡을 하고 이렇게 네. 됐던 거죠. 아, 근데 이제 베토벤 성격상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기 싫었던 거예요. 보면 자존심이 있네요. 그죠? 굉장히 그 강하고 우직함 그 자기 나름대로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토벤이 이제 거기를 뛰쳐나오죠. 나는 자유, 평등, 네. 박애 이런 걸 사랑하기 때문에 난 더 이상 너희들 말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나는 그렇게 협조 안 하겠다. 나는 마이 웨이 내 길을 가겠다. 네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떻게 됐겠어요? 경제적으로는 좀 살기가 힘들었겠죠. 무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무지 힘들었대. 왜냐하면 자기 생각대로 귀족들을 뭐 레슨을 하고 뭐 어떤 그 공연장 가서 공연을 네. 하고 네네. 뭐 작곡을 해서 이 네. 작곡 음악을 팔고 네. 이게 생각대로 안 됐던 거죠. 그렇죠. 생각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래도 이제 귀족들이 이제 지원을 하고 하게 되면 훨씬 더 그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살 수가 있을 텐데 그걸 포기하고 나와서 자유롭게 작곡을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자유를 얻은 것이 네. 내가 배고파할 자유를 얻게 하면 안 된다. 또 어떤 무슨 얘기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뭐 그때는 뭐 이런 귀족들에 많이 속해 있었으니까 네. 거기 이제 탑하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는 일단 얻었잖아. 내가 얻었는데 음악가고 내가 천재고 진짜 네네. 내 나름대로 그렇게 얻었지만 내가 경제적인 거는 아직 얻지 않았잖아요. 뭐 얻지 못했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이 없으면 내가 배고플 수밖에 없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배고픔을 나한테 주는 것도 하나의 자유지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자유인데 그러니까 그런 자유를 나는 주면 안 된다. 네 배고픔의 자유를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 그렇지. 생각으로 매일 각고의 노력을 했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배고픔의 자유를 얻지 않기 위해서 네, 최선을 피나는, 다해서 노력을 한 거죠. 네, 그랬겠네요. 그래서 그 어떤 또 그 작가분이 쓴 책을 보면 그 베토벤의 그 가계부라는 책도 있어요. 가계부. 그런 얘기 여기서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그분은 가계부도 쓰셨나요? 그분이 가계부를 다 썼대요. 가장인데. 네. 근데 그럼 나머지 식구들은 또 어떻게 됐죠? 엄마는 안 계셨고, 엄마 돌아가셨고, 아빠 계셨고, 아빠는 이제 술을 좀 네, 좋아하고, 드셨고, 그다음에 형제 남동생 남매. 둘을 자기가 키우고, 남동생 둘. 네. 그 중에 이제 동생 하나는 또 먼저 가고, 네네. 그래서 또 그 남동생의 조카를 또 자기가 케어를 하고, 야, 근데 사실은 이런 큰 작곡가들은 손이네. 조카들까지 키워. 막 음악에 진짜 네네. 그 작곡하는데 더 정신을 쏟아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됐던 거죠. 그렇죠. 안팎으로 관리를 했어야 되는 그런 상태네요. 가장으로서 또는 네. 부모로서의 역할까지.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하려니까 굉장히 힘들었겠네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오롯이 다 이분은 짊어지고 네. 간 거죠. 그래서 자꾸 강인하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드나 봐요. 그렇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네네. 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인상 자체도 강인한 게 네. 보이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나는데 이런 말씀 네.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네. 드라마 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어떤 드라마 중에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거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 중에. 네. 근데 거기에 강마애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네네. 그분이 지금 김명민이라는 그 배우인데 네. 이분이 그 베토벤의 역할을 하면서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소개를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네. 여기에서도 그 강마애로서의 그 음악가적인 그 기질을 표현하기를 네. 이런 글씨로 되어 있더라고요. 명대사를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아줌마 같은 사람들을 세상에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구제불능, 민폐, 걸림돌 이런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그중에도 이렇게 불러보고 싶어요.
안 들은 걸로 하고 싶은데. 제가 검색을 했는데요. 세상에 베토벤을 검색했는데 베토벤 바이러스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명대사가 뭐냐면 똥덩어리라는 그 명대사의 키워드가 네. 굉장히 많이 검색어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말 속에 보면 이분이 그 아줌마라는 거를 폄하하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그 세상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 말고 그 밖의 세상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받아들임의 정도를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양반은 참 강인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자기가 표현하려고 하는 그 감성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뭐 네. 아줌마라고 하니까 이어서 그냥 오늘은 아까 여기서 네네네. 네, 그 베토벤이 그 네. 성향상 뭐 강인함 뭐 등등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굉장히 사랑 예. 사랑을 굉장히 추구한 분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보면 자기 동생도 죽고 동생의 아이들을 키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그렇죠. 그건 이제 가족적인 문제이긴 하지만요. 그 밖에도 아마 그랬던 것이 많았나 보죠. 그렇죠. 그 나중엔 이제 우리가 그 하다 보면 또 베토벤 교향곡 9번 9번. 합창. 네네네. 네. 합창도 한번 들어볼 기회가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더 사랑하자. 그리고 그런 신분적인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 시대만 해도. 그렇죠. 신분적인 게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문 열고 나와서 박애, 평등, 자유 이런 걸 부르짖었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대한 그 뭔가 틀을 깨고자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강한 작곡가였다 생각을 하면서 네. 또 한 가지는 그 예술을 하는 사람인데 가정부와의 관계는 굉장히 그 협조적이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일하는 분이 바뀌었다 그래요. 책을 읽어보면요. 네. 작가들이나 또는 작곡가들을 보게 되면 네.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케어하는 사람들을 그 묘사한 책에 내용이 있거든요. 네, 네. 거기에 보면 연필 심의 두께는 몇 센치, 그다음에 몇 미리, 그다음에 그 연필을 잡는 간격, 네. 그의 거리까지를 이렇게 연필을 깎는 거예요. 깎아서 네. 그것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 또 그것도 싫어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있더라? 그거 연필을 깎아서 그 가지런히 놓는 그거 있잖아요. 정렬하는 그런 것도 네. 가지런히 맞춰야지. 좀 그것도 안 맞으면 또 그것도 브레이크 걸리는 여러 가지 요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소나 이런 기본적인 가정부의 역할 말고도 그렇죠. 예술가에게 맞는 그런 케어를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양면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랑을 부르짖고 자유 평등을 부르짖는 이 사람인데 뭐 가정부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견디질 못하고 교체가 됐다 이러는 거는 우리가 그 깊이를 또 좀 알게 되면은 베토벤이 막 그 오선제에 그 음표를 막 그리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 같으면 이거 뭐야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나 하고 청소한다 치면은 저는 그거 보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네. 진짜 그분의 그 큰 네. 저는 막 이름조차 부르는 게 너무 송구스러울 정도로 그 깊이를 우리가 알고 이 수백 년 전에 이런 음악을 지금도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고 너무 지금 이 시대적으로 감사한 거는 그때는 음악을 들으러 가려면 그 연주장에까지 가고 그렇죠. 이 클래식이라는 게 어떤 그 상류 계급의 전유물이었다고 해요.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네네. 베토벤의 우리 전 국민이 귀에 익은 곡. 네. 아주 뭘까요? 뭐 운전하는 분들도 그러고 전 국민이 귀에 익은 곡 한번 맞춰보세요. 저요 띠리리리리리리리 뭐 이런 거 아닐까요? 클래식 엿보기니까 그냥 네네. 네 에리자를 위하여 이거 한 곡으로 엿보기 하고 다음엔 또 수많은 곡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또 진행하는 걸로 하죠. 어때요? 네네, 알겠습니다. 엘리제를 위하여를 듣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래식 엿보기 코너의 은평마을 방송 차갈 아직도 꿈꾸는 여자 한성순이었습니다.